안녕하십니까. 양띠 무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띠 무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은 식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지는 정제기운으로 작용을 하면서 11운성적으로 보면 태지에 들어가게 되지요. 또한 이 자라는 기운 자체가 왔을 때 임과 계라는 글자는 상당히 강화되고 이 역할은 무일간한테는 재성의 기운으로 작동됩니다. 즉 재성의 기운은 상당히 잘 쓸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지요. 반면에 못 쓰는 기운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병과 정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인성과 무와 기로 대변될 수 있는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어렵게 쓰게 됩니다. 또한 양띠가 쥐를 만났을 때 도화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원진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도화살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즉 2021년에 월살에 대한 대비가 이 2020년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이 식신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천간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의지,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의지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식신이라는 겁니다. 또 식신 중에서 경식신이라는 것이죠. 자, 식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 의식주를 좀 확대해보고 싶다. 내가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개선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내가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것들도 좀 더 근사하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이것은 나의 활동력을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돈을 많이 움직이고 활동해서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지를 만나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지지는 현실입니다. 내가 현실에서 겪어야 될 상황을 지지부수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토일간이 자라는 것을 지지로 만났습니다. 이때는 정제의 기운과 무토 자체는 어떤 태지의 기운을 갖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상황은 뭐냐면 정제라는 것은 안정된 소득입니다. 안정된 소득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천간의 생각마저도 나는 의식주 확대를 위해서 활동력을 높이겠다. 그러니 내가 하던 일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그것은 식신의 방향이기 때문에 뭔가 혁신을 통해서 이루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기술을 장착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운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몸과 건강과 시간을 활용해서 내 활동을 당장 올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양띠 무토일간이 경자년에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성과 비겁의 기운은 상당히 안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인성의 기운이 낮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은 활동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활동을 많이 못하게 하고 앉아있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자, 활동을 정지해라라고 요청하는 게 인성이고, 활동을 정지해서 공부하고 지식 쌓고 휴식을 취해라, 재충전을 취해라, 이런 것들이 인성의 기운인데, 이 인성의 기운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는 활동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성의 기운이 낮아졌을 때는 공부 쪽에서는,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자격을 따는 사람한테는,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앉아서 공부하고 자격 따고 궁리하기보다 네 몸으로 움직여서 한 푼이라도 벌어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것이 양띠 무일견한테 주는 경자년의 어떤 운의 모양인 것입니다. 자, 양띠가 이런 쥐해를 만났을 때 도화살이라는 것이 작동하면서 여기에는 원진살이라는 것이 같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화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2020년인데 2021년에 다가올 월살을 대비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화살이 재성으로 있다는 얘기 자체는 나는 내가 어떤 안정된 소득을 얻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서 나는 프로의 어떤 기술을 얻거나 내가 프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내 역할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시선을 받는 것이 바로 도화살의 어떤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도화살이 지금 원진살이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악화시킵니다. 나는 도화살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프로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내 주변의 어떤 배반이라든가 또 주변 사람들의 구설로 인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작은 실망을 나한테 끼쳤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얘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액땜했구나 생각하면 사실 나한테 민폐를 끼친 그 주변 사람이 사실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운이라는 것은 이런 운이 왔을 때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것이 큰 일이 아니라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한테 뭐 뒷담화를 했던 그 친구가 나한테 나쁜 운을 떼어주는 영향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살을 대비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월살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일이 잘 안 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요, 월살의 운이 왔을 때는 어떤 농사도 안 짓는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봤자 무슨 쭉쭉이만 나오다 뿐이지 알갱이가 잘 나오는 곡식 농사의 성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월살은 내가 주동이 돼서 일을 벌렸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고, 무토일간한테 이 충년에 오는 월살의 모습은 식신의 입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화살이 있는 2020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일을 벌리시고 금전적 이익을 얻으시고, 하반기에는 내가 활동을 내 주도적인 활동에서 서서히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약간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반기 때 했던 행동들을 계속 하반기까지 밀어붙였을 때 실제로 2021년이 되면 나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들이고, 이 어려움의 원인은 2020년 하반기에 내가 벌렸던 일, 그 일로 인해서 내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자, 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신의 기운이 운에서 오면서 정제의 기운이 온다. 또한 나는 태지의 모양이다. 이것은 나는
이성한테 매우 잘해주고 싶다. 또는 내가 태지의 입장이 내 주장을 하고 싶지가 않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에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되고 실제 행동 또한 그렇게 나오게 되니 애정은 쪽에서는 매우 좋은 쪽이다. 다만 이럴 경우에 식신이 강해질 때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그 임신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가정 안정에 대한 동경이 커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통 이 다음에 오는 몇 년 후의 모습을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다. 결혼에 대해서도. 그래서 애정운도 좋고 결혼 쪽에도 좋을 것이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경우도 애정운과 결혼운은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되니 여러분들이 성혼 시기가 된 사람들이라면 뭐 이 경자년 자체를 그냥 나의 결혼 시기라고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주에 따라 궁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운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내 사주가 안정된 결혼을 용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상대가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운기나 사주라면 결혼은 했지만 행복한 결혼이 될 수는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 결혼을 한다는 거와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재물운과 사업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안정된 재성이 들어왔을 때 재물운과 사업운은 모두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이 원만해집니다. 자, 돈의 흐름이 원만해진다는 게 큰 돈을 번다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돈의 흐름이 원만해지는 건데 내가 빌렸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흐름이 원만해질 때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했을 때 부족한 자금을 다른 데서 차용할 수 있는, 또 생각보다 쉽게 그 돈을 차용해서 돈의 흐름을 맞출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의 흐름이 좋은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 돈의 흐름이 좋다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랑은 다른 개념일 수 있다. 물론 같은 개념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좋고 실제 돈에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빌려서 돈의 흐름은 좋아졌지만 내 부채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업운 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비견과 겁재가 힘이 없었을 때는요, 내 주변 경쟁자들의 몰락이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빈틈의 혜택을 내가 받는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보통 이런 경우는 경쟁자의 경쟁력 악화나 폐업으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을 나한테 손님이 오더라. 이런 쪽의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운과 취업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정제가 있고 식신이 강해졌을 때 나는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운은 좋아집니다. 다만 관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이 아직은 약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셔라. 그러면 취업의 길은 얼마든지 열릴 것이랍니다. 시험운 쪽에서 보면은 인성의 세력이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비겁의 세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방해가 따르게 됩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일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셔서 다시 한번 마음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띠 무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